도내 유아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차등적 지원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점진적 유보 통합을 앞둔 시점에 전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을 전폭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불평등한 지원 정책 해결과 형평성 있는 보육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고, 도의회에서도 교육청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전북 교육청이 세운 내년도 사립유치원 예산. 원아 한 명당 매달 19만 1천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라북 도청이 어린이집을 위해 세운 예산인 8만 원보다 11만 1천 원이 많습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예산이 차등 책정되면서 교육의 불평등 사태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우 교육감님과 도지사님께서 차별 없는 지원하신다고 하셔서 정말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원 예산 관리에 대한 허점도 꼬집습니다. 유치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에 지원을 해주고서도 제재할 수 있는, 꼭 어떤 목으로 썼는지, 아동 1인당 그 돈이 얼마만큼 써져 있는지를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련해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도의원들도 나서 도교육청이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 어린이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은 기회 균등과 보편적 교육을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유아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있고, 또 교육청이 추진하는 관련 예산 지원은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고, 이번 논란의 핵심은 유아 공교육에 대한 형평성입니다. 일각에서는 서거석 교육감이 정치적 맥락에서 이번 예산 편성을 서둘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형편없이 아이들은 줄고 아마 줄 도산하게 되고 교사들은 갈 곳이 없을 겁니다. 일단은 아이들 원화무집이 안 되고 있고, 어머님들이 100원을 가지고도 따지시는데 19만 1천 원을 주신다고 하면 어린이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그 상반기에 출산율이 제가 알기로 0.76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당 아이를 갖지 않는 가정이 3가정이 한 가족이 아이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지원의 차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보육 정책이 또한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출산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앞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님들에도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을 보고 나니 이제 유보 갈등 무엇이 문제인지 좀 갈피가 잡히는 듯합니다. 이 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현장을 취재한 박원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 기자, 유보 통합 이게 뭔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유보 통합은 먼저 유아 교육과 보육을 합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이집 이제 보육이죠. 0세부터 만 5세까지가 원아들이 이제 영아에서, 그러니까 유아기 전반까지가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의 경우에는 만 3세, 우리 뭐 말은 5살부터 만 5세, 이제 7살까지 유아들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그 누리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는 이 누리과정을 통해서 그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그 틀 안에서 통합이 된 지 오래됐거든요. 네. 어떤 기관을 가든 제대로 된 담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 모든 유아들이 동일한 내용,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사성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어린이집, 유치원 두 기관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상위기관은 이제 정부기관은 교육부가 되겠죠. 어린이집은 지자체, 이제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청이 관리를 하고, 상위기관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 예산 집행, 또 관계 법령, 또 행정 절차 등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걸 한번 합해보자 해서 지금 점차 추진되고 있는 게 바로 유보 통합입니다.
네, 이제 유보 통합에 대한 좀 전체적인 개념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도내에서 지금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화,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화, 그 규모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 원아들은 한 12,489명 정도 되고요. 어린이집 등 다른 교육기관, 여기에는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 유치원도 포함이 됩니다. 이 친구들이 21,799명 정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사립유치원 아이들에게 이 예산 지원을 한다. 이게 사실 겉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교육청의 예산 지원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자, 개념에서 봤다시피 교육청의 예산 지원 정책은 누구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바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네. 자, 어린이집은 이제 교육청 관할이 아니죠. 그 지자체 관할이기 때문인데 똑같은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인데 한쪽 유치원에 가면 혜택을 받고 어린이집에 가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자, 이거는 일단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이고요. 그 보편적 복지 또 보육이라는 점에 훼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형평성 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많습니다. 일단 유관 기관들과 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제대로 협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에 예산을 상정할 때 도의회에 상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편법을 썼던 정황들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교육청이 급식비라고 설명한 5만 6천 원의 경우 급식비 명목이 아니었고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산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얼마를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어린이집과 액수 차이가 지금 큰 상황입니까? 자, 사립유치원은 원화 한 명당 19만 1,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한 명당 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11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네.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나겠죠. 자, 여기에서 교육청이 책정한 금액이 이제 실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과 차이가 있다는 부분도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도의회가 산출한 자료를 보면 그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10만 4천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청은 19만 1,000원을 책정을 했죠. 네. 9만 원 가까이 책정을 더한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 원화가 아까 2,489명이었고 이게 원래 그 도의회가 산출한 자료로 치면 한 140억 정도면 충분한 예산인데 네네. 교육청이 19만 1,000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19만 1,000원을 곱해주고 1년이잖아요. 곱하기 12를 하면 한 2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예산을 한 117억 정도를 교육청이 더 책정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그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됐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의아하다 이런 겁니다. 지금 도의회에서는. 네, 그렇다면 이 금액이 이제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직접 지원되는 그런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그 원화 수만큼 산정을 해서 각 유치원에 그 금액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령에도 위반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법령에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게 위배가 되는 거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예산을 117억, 그러니까 120억 가까이 지원을 더 해주면서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예산을 교육청이 좀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지원을 하려는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서거석 교육감의 이번에 그 공약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공약을 지키겠다. 이것은 결국에는 또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틀린 건 아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공약이고 이제 이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리가 있어 보이는 거긴 한데 네. 문제가 있는 공약이라면 이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쪽 집단에만 이익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논의도 좀 하고 타협점도 찾고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공동 이익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마땅한 정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출산율과 직접 연결되는 거는 이제 교육 이전에 보육이지 않겠어요? 네, 그 맞습니다. 수년 동안 수백 조가 들어가면서도 그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 바로 이런 어떤 엉뚱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일단 취재 내용만 봤을 때는 좀 졸속으로 처리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도의회가 지적을 했고 또 많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박원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